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오늘 아침에 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 이 싱가포르에서 있게 될 미북 정상회담은 취소가 됐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 서한을 보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조금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지금 주영석 네. 기자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나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번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취소는 트레멘더스 setback,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후퇴다. 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바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거론했습니다. 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사령관들 얘기하면서 미국은 준비돼 있다. 네, 그러니까 네. 북한이 어떤 폴리시 액트를 한다면, 아하. 그러니까 잘못된 바보 같은 어떤 행동을 한다면 네. 아하. 상대할 것이다. 근데 굉장히 좀 위협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북한의 위협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면은 거기에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에게도 얘기를 했고 북한을 상대로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고 그 네. 어느 때보다도 우린 준비돼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우리의 무기는 막강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러나 아직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다이얼로그를 원한다고 한다면 네. 제의를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은 뭐 뷰티풀 그 뭐 노스 사우스 합쳐가지고 네, 네. 다 뷰티풀 컨트리고 뷰티풀 피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 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한국을 그 한반도를 위해서는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될 것이고 본인을 위해서도 결단할 것이고 또 북한 주민들을 주민들을 위해서도 위해서도 결단을 올바른 해라. 이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참 느낌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저는 받아들인 느낌이 네. 그 말하고 나서 지금 다른 이슈로 넘어가면서 뭐 웃으면서 농담도 했지만 네.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 마치 좀 이 뭐랄까 전쟁 선전포고한다? 약간 선전포고하는 느낌도 받았고요. 네. 이게 가벼운 느낌은 아니었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 것은 결국 무릎 꿇어라 이 얘기 이런 느낌이었어요. 딱 그런 네. 느낌.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무릎 꿇고 나한테 원하는 걸 내놓겠느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모든 그 누클리어 웨폰이 리무브돼야 된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폐기돼야 된다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라. 이제 네. 그런 이제 얘기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 현재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 네. 대북 제재 맥시멈 제재라고 그러는데 최대 압박 작전은 계속해서 계속될 것이다. 갈 네, 것이다는 네. 그런 이제 얘기였는데 참 굉장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권력자들이 저걸 봤다고 한다면 네. 이 기자회견을 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네. 이 진짜 정말 미국과 어떤 전쟁 내지는 미국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굉장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미국이 어느 정도 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압박 작전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그 압박 무슨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달래기 쪽에 네. 더 이제 힘을 많이 쏟았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완전히 너도 하나의 국가고 네. 우리도 하나의 국가고 우리는 더 큰 나라고 이 북한이 제대로 되려면은 제대로 된 그러한 외교 작전도 펼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언급도 해야 될 것이고 이 뭔가 한 수 가르쳐 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 좀 들어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한 위협으로 느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어찌 됐건 이제 우리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 어쩔 수 없다면 자기도 얘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 자체가 듣는 상대방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위협이자 경고가 되겠지만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까지 안 가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빨리 행동하라. 네. 그런 어떤 통첩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얘기는
그 오늘 계속 보도했지만 어제 나왔던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어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대놓고 비난하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심지어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서 싱가포르에서 얼굴을 맞대고 만날지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과 미국의 미사일이 얼굴을 맞댈지는 두고 봐야 한다. 뭐 그런 식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좀 분노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북한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요. 그 예전 같이 네. 그 북한이 어차피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들이 꼭꼭 문을 닫아 걸고 사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오픈을 할 건 하고 네. 자신들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진정이라면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사실 국제사회의 질서라는 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네. 공평하지 않잖아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무슨 합병 논의를 해도 대기업의 입장과 중소기업 입장이 같을 수는 없어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게 똑같이 받아치면 그 딜이 잘 되기가 어려운 게 그 현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어떤 냉혹한 국제 질서, 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아닙니까? 결국 그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과 뭐 수교까지 가는 그런 것을 노린다면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북한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북한이 미국과 동격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네. 한국도 이렇게 지금 뭐 부강한 나라가 됐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여전히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보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동격이 될 수 없죠. 한국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미국 대통령에게 못 하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는 현실을 좀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대신에 북한에 챙길 수 있는 건 챙기고 그게 네. 북한에겐 최선인데 네. 이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뭐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택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좀 그 기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좀 선이 있는데 네. 지금 지금 봐서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좀 넘지 않았나. 네, 그런 네. 점에서 북한에게도 오늘의 이 그 레터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좀 뭐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좀 웨이크업 콜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식의 좀 또 작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그 인터넷 그 포털을 보니까 그 북한을 취재 중인 그 외국 기자가 네. 외신 기자가 북한의 고위 인사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레터가 이제 어나운스되고 나서 이렇게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대화하면서 네. 북한 쪽에서 굉장히 샥을 지금 당연하겠죠. 예, 그렇죠. 당연하겠죠. 예. 그렇죠. 뭐 북한의 공식 반응은 없지만 북한에 있는 그 외신 기자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지도부 그러니까 고위급 인사들이 굉장한 충격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예전 같이 이렇게 또 뭐 미국이 한 소리 하면 북한이 한 소리 하고 이런 분위기는 지금 못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진지해지자.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한마디 하면 너네가 한마디 하고 이게 좀 이럴 상황이냐? 이런 아마 그 뉘앙스로 오늘 행동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북한도 이제는 국제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된 하나의 국가로서 보이고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외교적인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무슨 불바다 얘기하고 이런 것이 지금 먹히지가 않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그러한 이제 이 외교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미국과도 그렇죠. 상의를 대상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과도 좀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부터는 좀 해야죠. 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 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미국이 북한을 거슬게 한 건 있죠. 네. 존 볼턴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네. 국제관계를 하다 보면 그런 발언 어떤 그런 느낌을 수도 없이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예정된 어떤 그 회담을 박차고 나선다거나 네.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 이상의 폭언을 한다거나 네. 이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그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이 연방상원 지금 청문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캔슬레이션 레터가 나오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에 정말 그 북한과의 교섭이 잘 됐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믿을만하다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최근에 며칠 동안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최근 며칠 동안엔 미국의 어떤 인쿼리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런 앤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갑자기 북한이 대답을 하지 않고 네. 미국의 질문을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근 그 며칠 전부터 네. 이 좀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미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았다라고 네. 자기는 느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뭐 정상회담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상회담 자체만으로도 히스토릭한 건 분명하지만 이 정상회담에서 단순히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났다는 것만으로 히스토릭해서는 안 되고 내용까지 히스토릭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히스토릭하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요소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캔슬된 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위협적인 조금 전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그게 정말 전쟁을 당장 하겠다. 북한에게 뭐 선전포고했다. 느낌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뒤에 한 말 기다리고 있다. 정말로 대화를 원하고 정말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김정은 네가 빨리 움직여라. 나에게 네. 연락을 다오. 이런 얘기였는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6월 10일에 강행했다고 하면 지금 3주 정도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캔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번 거예요. 네. 이제는 물론 불명확해졌죠. 언제 또 열릴지 알 수 없지만 열린다고 해도 분명히 최소한 몇 개월 더 지나야 열릴 텐데 아무리 빨리 열린다 하더라도 어쩌면 올해 안에 열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과 북한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더 물밑에서 접촉을 그렇죠. 하면서 예. 네. 네. 그래서 좀 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서 네. 그래서 만나는 게 오히려 이렇게 빨리 만나는 것보다 네. 나을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보세요? 이 중국의 입김이 좀 작용했다는 그러한 지금 이제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렇습니다. 뭐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분명히 네. 있을 것이고요. 그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한미 정상회담 그 네. 기자회견 때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으로 볼 때 자기도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시점으로 볼 때 시진핑 주석과 2차 그 나렌에서 이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부터 좀 이상해졌던 네. 것 같다 네. 이런 얘기했고 네. 지금 와서 폼페오 장관이 지금 얘기 털어놓는 걸 보면 그리고 나서부터 이 미국과 북한의 물밑 커뮤니케이션도 조금씩 흔들린 게 아닌가. 네. 그래서는 이제 심지어 최근 며칠 동안에는 아예 미국이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는 대답도 안 하고. 정도까지 와버렸고 네,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모욕을 했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목리를 부린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를 또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네. 현실이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국제 질서는 현실이고 네. 미국이라는 어떤 파워, 힘은 북한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똑같이 행동을 하다가 좀 크게 당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지도부에게는 이 미국과 딜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평소에 했던 그러니까 남한을 상대하거나 무슨 뭐 일본을 상대하듯이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는 네. 그런 어떤 산 경험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설마 뭐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북한의 모습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했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대놓고 성명을 발표해서 눈가리에다가 뭐 그러면 계속 하면서 얘기하겠죠.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해야 정상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아마 북한 쪽도 그걸 인지할 거로 인지할 봅니다. 거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북한의 네. 예, 대응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